오늘은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김응태의 1급 종목에서 알아보시죠. 오늘 종목 1타 강사 김응태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청자분들 오전장에서 어떤 종목 봐야 할지 고민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단 한 종목, 1급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 그리고 수급까지 파악을 해가지고 1급 종목 저희가 가지고 왔으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우리 계속해서 1급 종목 편입했던 종목들 수익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목표가를 터치하고 나서도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고 수익률 37.1% 기록한 레고캠 바이오 리뷰 함께 이어갈게요. 레고캠 바이오는 어제 이제 AACR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또 알테오젠에 대한 후발주로서 뒤따라서 강한 흐름으로서 올라갔는데요. 오늘 다소 조금 조정받는 모습이겠지만은 지금 자리는 당연히 홀딩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번에 4월 달에 이제 개최가 되는 AICR 미국 아마케가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레고캠 바이오가 5개 초기 파이프라인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일단 뭐 물론 초록이에서 먼저 발표를 하겠지만은 그것보다도 이제 레고캠 바이오에 대한 이제 관련된 기사들을 좀 찾아보면은 거기에 대한 호재 내용들이 많이 가득 차 있으니까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2차 목표가는 저는 85,000원에서 90,000원까지 보고 있으니까는 그 점까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1급 종목 보신 분들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4월 초에 아마케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기대감 유효하다. 그러니까 목표가 높여서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바라보자라고 정리해 주신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5일 날 매수해서 벌써 10%까지 수익률을 터치했습니다. STI는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STI도 어제 장중에 올해 신고가를 돌파를 했어요. 근데 조금 아쉽게 윗꼬리를 길게 가면서 52주 신고가를 딱 터치하는 순간 다시 한번 밀려나는 모습인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내 시장은 반도체가 주요적으로 주도 섹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현재까지 뭐 내려오진 않은 모습이고 아직까지는 21선 위에서 버티고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좀 더 홀딩하자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당연히 아직 목표가를 터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고가가 목표가니까는요. 목표가 터치할 때까지는 그대로 홀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TI 목표가까지 홀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봐야 할 섹터가 너무나도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오늘 일정 지금 바로 공개해 볼게요. 네, 올해는 디램이 효자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중요한 일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3월을 반도체의 달이다라고 불러야 할 정도로 엔비디아가 주최하는 GTC 2024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 일어나는 반도체 학교 mem콘 2024까지 있잖아요. 3월이 반도체의 달이다라기보다도 올해는 반도체의 날이다. 올해가? 네, 올해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작년도에서는 2022년도, 23년도는 2차 전지가 주도로 이끌었지만 올해는 반도체가 좀 주도로 이끌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엔비디아가 고점이라고 그렇게 뉴욕 시장에서 떠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가요. 또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잘 가고 있는데 어제도 소개해드렸지만 엔비디아가 그 정도 갈 정도로 올해만 해서 60%가 넘게 급등했는데 우리나라 반도체들은 아직까지도 못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한 번 더 큰 시세를 불출할 거라는 저는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반도체 업종도 잘 보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내용은요. 어제 삼성전자가 또 실적에 대해서도 호재의 내용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반도체에 대해서도 지난 4분기에 대해서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전환을 했는데 이번 1분기에서 지지부진했던 랜드까지도 이제 호실적으로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전반적인 메모리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이제는 앞으로에 대한 흑자 전환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는데요. 사실 이 엔비디아도 신고가를 갔지만 SK하이닉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HBM3E를 개발을 했는데 어제 일단은 뭐 HBM3E에서 8단 적층을 이제 개발 양산을 하는데 바로 이어서 삼성전자가 또 나는 뒤치지 않겠다 해서 12단 했잖아요. 근데 어제 또 SK가 자기는 12단을 이미 했다. 지난달에 이미 엔비디아에다가 이제 벌써 샘플을 제공했다. 이런 소식까지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양사 간에 지금 이제 경쟁 구도가 심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HBM은 SK가 대장입니다. SK 하이닉스가 대장인데 삼성전자가 조금 뒤늦게 출발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삼성전자가 뒤늦게 출발했다고 해서 아예 밀려나는 건 아니니까요. 그 점까지는 뭐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전망점은 시장을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처럼 HBM뿐만 아니라 어제 시장에서는
그동안에 가지 못했던 DRAM 관련된 종목인 DDR5 관련된 종목들도 급등을 했었고 제2의 HBM이라고 소개되는 CXL 이 관련된 업종들도 어제 상승세를 좀 이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HBM만 보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못 갔던 CXL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한번 눈여겨서 보시면은 좋을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거인의 대결이 반도체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오늘 일정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TLB, KC텍, 워닝머티리얼즈까지 세 가지 종목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이 삼성양, CXL 관련주들이네요. 네, 대부분 CXL 관련주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 TLB 같은 경우에는 DDR5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국내 대표적인 DDR5 종목이기도 하죠. 아마 그동안에 낙폭이 좀 크게 내려왔다가 어제 장중에 또 한번 2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TLB 같은 경우에는 인쇄회로 기판 PCB를 제품을 제공하는 업체이기도 한데 과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CXL을 개발할 때 같이 참여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CXL 관련된 종목으로도 또 소개가 되던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실적은 조금 다소 부진했습니다만 여태까지 실적 자체가 저조한 편은 아니었어요. 다소 좀 부진했던 모습이긴 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성장성을 이어가고 있고요. 올해부터 해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DDR5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DRAM 가격에 대한 현물 가격 자체가 워낙에 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TLB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TLB도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LB도 매수 의견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도 함께 살펴볼까요? 네, KC텍입니다. 네, KC텍입니다. KC텍이 어저께 장중에 거의 상한가 부분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KC텍도 CXL 관련된 대표 업종이기도 하죠. 동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특수가스 제조 업체를 합니다. 사실 이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다 만들고 나서부터는 수요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쵸. 수율이 가장 중요한데 그 수요를 낮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가는 제품 업종들을 필요로 하는데요. 어제 장중에 또 상한가 부분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반도체에 대한 흐름도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은 가고 있는데 어떤 종목은 또 조정받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사실 지금 CXL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CXL을 기본적으로 개발은 다 해놨어요. 네. 양산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량 자체가 HBM 쪽으로 워낙에 또 활성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또 CPU도 없을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등한시되고 있지만 조만간에 또 CX에 관련된 종목들이 HBM을 뛰어넘어서 올라갈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니까요. 관련된 업종들이라고 참고하시면 볼 것으로 좋습니다. 아무튼 이 KC텍도 지금 이제 신고가 패턴으로서 이미 한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요.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 충분히 매수 의견을 하지만 조정 시에 좀 매수하자. 지금은 아니다. 네, 지금 좀 어저께 너무나 고점에 올려놨기 때문에 오늘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눌러놨을 때 담아도 되는 자리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C텍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모멘텀을 가득 담고 있지만 당장 오늘이 아니라 조금 더 조정받으면 그때 매수 접근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 종목 본다면요. 워닝머티리얼즈까지인데요. 네, 워닝머티리얼즈 마찬가지로 또 CX에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이 되는 업종인데요. 네. 사실 이 워닝머티리얼스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앞서 소개해드렸던 반도체 제조 및 특수가스 제조업체를 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주 고객사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인데 거기에 또 플러스 삼성 디스플레이까지 또 같이 영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제에 이어서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데 역시나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이미 한번 매물대를 전부 다 소화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강한 매물대가 없어요. 그래서 조그만 거래만 붙는다 하면은 다시 한번 추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차트상으로도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워닝머티리얼즈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네, 매니저님, 이 세 종목을 보니까요. 네. 이전까지는 우리가 HBM 향, HBM 관련주들이 보통 시장을 주도했고 우리가 주목했다라면 오늘은 CXL 관련주 위주로 가지고 와주셨는데 네. 앞으로는 조금 더 삼성향 관련주를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될까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도 같이 하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특히 삼성 쪽으로 치우쳐서 매수하기보다는 관련 업종으로 봤을 때 HBM도 같지만 DRAM 안에서 DRAM이 크게 나누면 HBM과 DDR5로 나누거든요. 그러면 이제 HBM에 내가 좀 비중을 실었다라고 하면은 아직 비중을 실지 않았던 이런 DDR5라든지 CX에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눈여겨보면서 조금씩
매수하자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중에서 좀 탑픽을 좀 뽑자고 하면은 저는 네. TLB를 좀 선호하고 싶어요. TLB를요? 네. 왜요? 사실 TLB는 DDR5에서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기도 한데요. 네. 과대낙폭에서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하고 윗꼬리를 길게 달았기 때문에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갭을 띄어서 올려놨기 때문에 충분히 매물 소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적도 자체가 워낙에 또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또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더 추가적인 상세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이미 한번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한번 내려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2차 파동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신고가 부분까지도 충분히 도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는 그 점까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TLB 신고가 부근까지 충분히 도달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시장의 돈과 관심은 어디에 들어가고 있을까요? 오늘 수급 관련 종목도 함께 알아보시죠. 라이트론, LG이노텍, 금호석유 다양한 좀 섹터가 있는데 먼저 라이트론 함께 보시죠. 네, 라이트론이 이제 통신 관련된 업종인데 네. 이 라이트론이 이상하게 수급을 좀 많이 받으면서 계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네, 유상증자 소식이 네,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지만 광통신 관련된 광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인데 이 반도체 레이저에 들어가는 이제 광통신 신원용을 또 납품하고 있는 업체로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라이트론도 어떻게 보면은 통신 장비에 대한 일환이지만 이 반도체가 통신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전자제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네. 모든 기업들에는 대부분 반도체가 끼어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트론도 이 반도체하고 또 업종하고 또 연관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에 차트 보시면은 과대낙폭을 하다가 맞아요. 한 3개월 정도 박스권을 지나고 있다가 이제 막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음봉으로 마감을 했지만 저점에서부터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요. 충분히 매수해봐도 괜찮은 기업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라이트론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주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이노텍, 우리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애플에 울고 웃는다라고 네.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LG이노텍 이게 좀 저도 어제도 방송하면서 언급을 했지만 이 LG이노텍이 어저께 너무나 과대낙폭으로 좀 떨어졌어요. 네. 다른 종목에 비해서 과대낙폭으로 떨어졌긴 했는데 사실 이 LG이노텍에 대해서 가장 비중을 많이 실었던 게 애플의 아이폰, 네. 카메라 모듈 이런 쪽인데 애플의 아이폰이 중국에서 판매량이 이제 실적이 좋지 못합니다. 워낙에 또 막아놨기 때문에 안 좋은 흐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워낙에 비중을 애플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기업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도 나오고 있고요. 또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완전히 또 삭감을 하는 그런 모습 그쵸? 때문에 80% 정도 이상 삭감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악재가 또 발생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어제 내려갔던 거에서 좀 다소 낙폭 과대가 컸지만 오늘은 좀 반발 매수세가 아마 들어왔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추가 하락세는 면치 못할 거다라고 보는데 기존의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은 워낙에 또 대시세를 불출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폭이 계속적으로 내려오긴 하지만 21선을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하락세는 더 내려올 거다라고 생각되니까요. 지금 자리에서라도 이 점이 고점이다 생각하시고 충분히 매도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G이노텍 매도 전략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주목도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 금호석유인데 네. 이게 저 PBR 관련주로 가지고 오신 건지 아니면 전일 유가가 거의 80달러 선까지 올라와서 가지고 오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유가랑은 사실 조금 원래 관련이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네. 유가에 크게 움직임이 없었던 기업이기도 해요. 근데 어제 소식에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일환으로 참가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이번에 자사주 소각을 50%나 분할로 소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했던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기업으로도 선정되었는데요. 거기에 플러스 저 PBR 관련된 종목으로도 좀 부각이 됐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지금 PBR 자체가 0.6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주 환원 정책까지 또 내뱉어다 보면은 이 기업이 그러면 저 PBR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에 올바르게 맞춰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크진 않아요. 네. 크진 않지만 워낙에 지금 자체가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아직 흐름을 못 가고 있습니다. 아마 박스권으로서 5월 전까지는 갈 건데 5월 이후부터 정부에서 또 한번 세부안이 또 발표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부터 추가적인 상승세가 남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좀 다소 눌러 있는 모습이지만
충분히 지금 자리가 저점이다 생각하시고 매수해봐도 나쁘지 않은 자리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저는 이 종목 지금 자리도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석유 지금 자리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부분이 제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종목 중에 우리가 수급 관련해서 그래도 오늘 더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단 한 종목은 뭘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인 라이트론을 좀 보겠는데요. 네.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또 택했습니다. 맞아요. 삼자 배정 유상증자라고 하면은 일반 공모로 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게 아니고 제3자 특정 기업이라든지 뭐 대기업에서 유상증자를 내뱉어서 자금을 조달받는 건데 이 자금 조달 방식이 유상증자라고 해서 꼭 악재만은 아니에요. 네. 이 기업이 그 자금을 가지고 어떤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할 것이냐. 만약에 내가 일반적으로 개인들에게 돈을 모은다라고 하면 회사가 어려우니 돈을 좀 빌려달라. 그쵸. 이런 투자를 모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다. 어떤 특정한 대기업, 제3자에게서 유상증자를 받는다라고 하면 내가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투자를 좀 해달라.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들이 그럼 이 기업에 대한 뭔가 좀 남아있는 메리트가 있네 하고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어느 정도 호재로 작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증은 유증인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유증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토픽 라이트론까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이 모든 일정과 수급까지 버무려서 우리가 봐야 하는 그 단 한 종목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공개해 볼게요. 오늘은 TF예요. 네, TF 동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 업종입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HBM도 그렇고 DDR5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가 급증하면 관련된 검사 장비라든지 일반 장비, 전후궁정 장비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도 급등을 했지만 오늘에서 시장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세를 좀 이어갈 것이라고 보여져요. 차트 한번 보시면요. 네. 이미 한번 박스권을 한번 돌파하는 자리를 나왔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강한 흐름으로서 박스권만 돌파되면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신고가까지 갈 수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장비 업종들, 전후궁정 업종들에 대해서 대부분 다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신고가를 가지고 있는데 네. 아직 후발주로서 가지 못했던 기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직 저점이다 생각하시고 현재까지 매수 한번 해보시면 좋을 듯 하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일단 목표가는 44,000원까지 좀 높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직전고점 라인이 44,000원이고요. 손절가 라인은 32,000원, 21선 깨지는 부분만 체크해 볼 테니까요. 참고하시고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후발주자를 찾고 계신다면요. 이 종목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가지 않았던 기업 중에서 빠르게 시세 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요약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1급 종목까지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네, 오늘도 저녁에 우리 매니저님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다면서요? 네, 오늘은 다소 좀 늦게 9시 반에 무료 방송을 또 진행합니다. 너튜브에서 김웅태 검색하시면 참여가 가능하시니까요. 잠시 후 저녁 시간대에 많이들 들어오시고요. 또 네이버 녹색밴드의 김웅태라고 검색하시면요.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또는 시장에 대한 이슈들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니까는 궁금하시면 많이들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일정과 수급 분석해서 오늘의 1급 종목 TFE까지 공개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체크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일정과 수급을 버무린 1급 종목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